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을 넘긴 할머니입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활발하게 지냈어요. 오전에는 동네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를 골라오고,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요가 교실도 다니고, 아파트 앞 화단에 꽃도 심어가며 바쁘게 살았거든요. 주말이면 아들 민수와 함께 드라이브도 자주 갔었어요. 사실 저는 20년 전에 남편을 잃고 혼자서 민수를 키웠어요. 민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을 때 남편이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쓰러져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때가 정말 힘들었어요. 갑자기 홀어머니가 되어서 아들 하나 제대로 키워내야 한다는 부담감에 밤잠을 설쳤었죠. 그래도 민수가 워낙 착하고 성실해서 큰 걱정 없이 대학도 보내고 취업도 잘 시켰어요. 혼자 아들을 키우면서도 제 나름대로는 당당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해요. 뭐든지 혼자서 해결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10년 전 어느 겨울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빙판길에서 미끄러진 차가 저를 들이받았어요. 그 순간까지도 저는 제가 다시는 걸을 수 없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반신이 마비가 되어 버렸어요. 의사 선생님은 다시 걸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 몇 년은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 왔는데 갑자기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왜 하필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원망도 많이 했었고요. 그때 민수는 28살이었는데 회사 다니면서도 저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민수는 그때부터 정말 지극정성으로 저를 보살펴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회사 가기 전에는 꼭 제 아침 식사를 차려주고 약도 챙겨주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요리 솜씨도 늘고 저를 돌보는 방법도 익숙해졌어요. 퇴근하면 곧바로 집에 와서 저녁을 준비하고 주말에는 휠체어를 밀고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데려가 주기도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시간에는 함께 앉아서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었고요.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민수의 얼굴에서 피곤함이 역력히 보여요. 아무래도 낮에는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받고 퇴근해서는 저를 돌봐야 하니까 쉴 틈이 없거든요. 가끔 소파에 앉아 있을 때 깜빡 졸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낮에는 간병인 김씨 아줌마가 와주세요. 김씨 아줌마는 50대 중반으로 일은 정말 깔끔하게 잘해주시는데 딱 해야 할 일만 하고 가셔요. 점심 차려주시고 약 챙겨주시고 가벼운 청소 정도요. 어머님, 점심 드세요. 네, 고생하셨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갈게요. 내일 또 오겠습니다. 대화라고 해봐야 이게 전부예요. 나쁜 분은 아니지만 일과 감정을 철저히 분리하시는 분이라서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는 어려워요. 김씨 아줌마가 가고 나면 민수가 퇴근할 때까지 혼자 있어야 해요. 텔레비전을 보거나 라디오를 듣지만 하루 종일 집 안에만 있다 보니까 답답함이 점점 커져가요. 예전에는 마음 맞는 친구들과 수다도 떨고 시장에 가서 사람들과 인사도 나누었는데 이제는 그런 일상적인 만남조차 불가능해졌어요. 가끔 민수에게 어디 잠깐 나가고 싶다고 말하면 어머니, 위험해요. 혼자서는 어려우시잖아요. 라고 해요. 맞는 말이에요. 휠체어를 혼자 조작하기도 힘들고 길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다 보니 점점 외로움과 슬픔이 깊어져만 가요. 특히 민수가 38살인데도 아직 결혼을 못한 걸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제가 이런 몸이 아니었다면 진작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꾸렸을 텐데 저 때문에 아들의 인생이 묶여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고 죄스러워요. 어제 저녁 민수가 퇴근해서 와서는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저녁을 차려주면서도 무슨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민수야,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생각이 좀 많아서요. 회사에서 힘든 일 있었니? 그런 건 아니고요. 어머니, 요즘 많이 우울해 보이세요.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제가 표정 관리를 잘못했나 봐요. 그런가? 괜찮은데. 아니에요. 요즘 한숨 자주 쉬시고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시는 것 같아요. 민수는 저를 정말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정말 요즘 잠이 잘 안 왔어요. 밤에 혼자 누워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새벽이 되어버리거든요. 그 이후로 민수가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휴대폰으로 뭔가를 열심히 검색하기도 하고 전화통화도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무슨 일인지 말해주지 않지만요. 오늘도 민수가 회사에 가고 김씨 아줌마도 일을 마치고 가신 후 혼자 앉아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저 때문에 민수의 젊음이 계속 희생되고 있는 건 아닐까? 창밖을 바라보니 따뜻한 봄볕이 들어오고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런 날에는 꽃 구경을 하러 나갔을 텐데 지금은 그저 창 너머로만 바라볼 수밖에 없네요. 어느 날 아침 민수가 정말로 작은 가방에 옷가지 몇 벌과 세면 도구를 챙겨주더니 저를 휠체어에 태우고 차로 향했어요. 정말 어디로 가는 거니? 곧 알게 되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민수는 그저 미소만 지을 뿐 끝까지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차가 출발하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처음에는 익숙한 동네 풍경들이 지나갔어요. 자주 가던 시장, 복지관, 민수 어릴 때 함께 산책했던 공원. 이런 곳들을 지나가니까 괜히 마음이 짠해지더라고요. 민수야, 회사는 괜찮니? 오늘은 반찬했어요. 괜찮으니까 걱정 마세요. 민수가 반차까지 냈다니. 뭔가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평소 민수라면 제가 궁금해하면 자세히 설명해 주곤 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말을 아끼는 걸까요? 혹시 제가 알면 안 되는 일인 건가요? 아니면 제가 알게 되면 반대할 만한 일인 건가요? 차는 계속 달려가고 있었는데 점점 시내에서 벗어나고 있었어요. 고속도로를 타더니 이제는 아예 모르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주변의 건물들도 점점 줄어들고 대신 나무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민수야, 우리 정말 어디로 가는 거니? 이렇게 멀리까지. 어머니,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정말 좋은 곳이에요. 민수의 표정을 옆에서 살펴봤는데 평소보다 진지해 보였어요.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린 사람 같은 표정이었달까요? 핸들을 잡은 손도 평소보다 꽉 쥐고 있는 것 같았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더욱 불안해졌어요. 민수가 이렇게 긴장하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평소에는 항상 어머니,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라고 말하면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는데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시간이 더 지나니까 이제는 정말 산길로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올라가는데 양쪽으로는 울창한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어요. 가끔 반대편에서 내려오는 차가 있긴 했지만 점점 인적이 드물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상했어요. 민수가 제게 좋은 곳을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외진 곳으로 가다니. 평소 같았으면 멀리 나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그때 문득 어제 저녁 민수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휴대폰으로 뭔가를 검색하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던 모습. 그때 저는 단순히 무슨 일로 바쁜가 보다 했는데 혹시 오늘 이 여행과 관련된 일이었을까요?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민수는 평소 같았으면 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갔을 텐데 오늘은 왠지 말수가 적었어요. 앞만 보고 운전하면서 무슨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어요. 산길이 점점 더 깊어지면서 저는 묘한 불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민수가 10년 동안 저를 돌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 38살인데 결혼도 못하고 친구들과 만날 시간도 없고 요즘 들어서는 퇴근하고 와서도 피곤해하는 모습을 자주 봤거든요. 혹시 민수가 이제 정말 지쳐서 저를 어딘가에 맡기려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문득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우리 민수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자꾸만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렇게 깊은 산속까지 오는 것도, 목적지를 말해주지 않는 것도, 평소와 다른 민수의 모습도, 모든 게 이상했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점점 더 울창해지고 있었어요. 이제는 정말 깊은 산속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간혹 보이는 집들도 몇 채 안 되었고, 사람들도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민수가 저를 요양원이나 그런 곳에 보내려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 외진 곳에 있는 어떤 시설에 맡기려는 건 아닐까? 그래, 민수도 이제 지쳤을 거야. 10년 동안이나 나를 돌봤으니까. 이제는 자기 인생을 살고 싶을 거야. 결혼도 해야 하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민수 앞에서 울면 안 된다는 생각에 꾹 참았습니다. 그래, 만약에 민수가 정말 그런 뜻이라면 나는 이해해줘야지.
아들도 자기 인생이 있는 거니까.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무서웠어요. 지금까지 민수가 유일한 의지처였는데 만약 정말로 저를 어딘가에 맡기고 간다면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조금만 더 가면 도착해요. 민수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떨리는 것 같았어요. 긴장하고 있는 건가요? 저도 모르게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어떤 곳에 도착하게 될까요? 그리고 민수는 정말 어떤 마음으로 저를 이곳에 데려오는 걸까요? 차는 여전히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올라가고 있었고,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는 여전히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올라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앞에 작은 간판이 하나 보였어요. 산들바람 민박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민박. 민수가 저를 민박집에 데려온 거였나요? 차가 멈추고 민수가 먼저 내려서 제 휠체어를 꺼내 주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 조용하고 한적한 곳이었어요. 작은 한옥 스타일의 집 한 채가 나무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고 앞마당에는 예쁜 꽃들이 피어 있었어요. 그때 집에서 한 사람이 나왔어요.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는데 인상이 참 온화해 보였어요.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분이 밝게 웃으면서 인사를 해주셨어요. 어머니, 여기 민박집 사장님이세요. 민수가 저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그제서야 상황이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민수가 저를 민박집에 데려온 거구나.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이곳 민박집을 운영하는 윤지영이라고 해요. 편하게 지영이라고 불러주세요. 지영 씨가 저에게 다가와서 따뜻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목소리도 부드럽고 표정도 친근해서 첫인상이 좋았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상황 파악이 잘 안 되어서 어리둥절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안으로 들어가실까요? 휠체어로도 다니실 수 있게 경사로도 만들어놨어요. 지영 씨가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어요. 정말로 집 입구에는 휠체어용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민수가 제 휠체어를 밀어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내부도 정말 깔끔하고 아늑했어요. 한옥의 전통적인 느낌과 현대적인 편의시설이 잘 어우러져 있었어요. 어머니, 여기서 한 달 정도 지내셔야 할 것 같아요. 민수가 갑자기 그런 말을 했어요. 한 달이라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루 이틀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한 달씩이나? 네, 제가 미리 예약을 해뒀어요. 어머니가 좋은 공기도 마시고 기분 전환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민수의 설명을 들으니까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한 달 동안 이 낯선 곳에서 혼자 지내라는 건가요? 그럼 너는? 저는 회사가 있어서 매일 올 수는 없고요. 주말에 올게요. 그리고 평일에도 시간 되면 들르고요. 결국 저 혼자 이곳에 남겨지는 거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모실게요. 지영 씨가 제 불안한 표정을 보고는 다정하게 말해줬어요. 지영 씨가 정말 좋은 분이에요. 어머니, 잘 챙겨줄 거예요. 민수도 저를 안심시키려고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아무리 좋은 분이라고 해도 처음 만난 사람인데 과연 제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그날 점심때 민수는 점심을 함께 먹고 나서 회사로 돌아갔어요. 정말 저 혼자 이 낯선 곳에 남겨진 거였어요. 어머님, 불편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지영 씨가 제 방에 와서 말했어요. 방도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었고 휠체어로 다니기에도 불편함이 없게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익숙하지 않은 환경 때문이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민수가 정말 제 기분 전환을 위해서 이곳에 데려온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저에게 지쳐서 잠시 떨어져 있고 싶어서 그런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지영 씨가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어요. 어머님, 잘 주무셨어요? 네. 그런데 지영 씨, 혹시 민수가 뭐라고 하던가요? 저를 왜 이곳에? 아, 아드님이 어머님이 요즘 많이 우울해 보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좋은 공기 마시면서 기분도 좋아지시고 저랑 이야기도 나누시면서 지내시면 좋을 것 같다고요. 지영 씨의 대답을 듣고 보니 민수가 정말 제 우울증을 걱정해서 이곳에 데려온 것 같았어요. 그래도 여전히 마음 한편으로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지만요. 첫 며칠은 정말 어색하고 불편했어요. 김 씨 아줌마와는 달리 지영 씨는 말도 많이 걸어주시고 친절하게 대해줬지만 아무래도 처음 만난 사람이다 보니까 어색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어보니 정말 신기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다람쥐 한 마리가 나무 위에서 열심히 도토리를 먹고 있더라고요. 어머님, 다람쥐 보고 계세요? 지영 씨가 제 옆에 와서 함께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네, 정말 귀엽네요. 여기서는 자주 볼 수 있어요. 다람쥐도 있고 청설모도 있고 가끔 고라니도 와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조금 신이 났어요.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들이었거든요. 점심시간에 지영 씨가 정말 맛있는 음식을 해주셨어요.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나물들이었는데 정말 신선하고 맛있었어요. 지영 씨, 요리를 정말 잘하시네요. 감사해요. 어머님 입맛에 맞으셔서 다행이에요. 지영 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조금씩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런저런 수다를 떨어보는 것 같았거든요. 지영 씨는 이곳에서 혼자 지내세요? 네, 혼자 민박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가끔 손님들이 오시면 이야기 상대가 되어주시지만 평소에는 좀 외로워요. 지영 씨도 저처럼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민수가 와서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어머니,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응. 지영 씨가 정말 잘해줘서 고마워. 다행이에요. 여기 공기도 좋고 조용하고 좋죠? 민수가 안심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로 저를 위해서 이곳을 찾아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으로는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정말 이게 전부일까? 다른 이유는 없는 걸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조금씩 이곳 생활에 익숙해져 갔어요. 지영 씨는 정말 친절하고 세심한 분이었거든요. 아침마다 창문을 열면 새소리가 들려오고 맑은 공기가 폐 속 깊숙이 들어오는 느낌이 정말 좋았어요.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자연의 소리들이 하루하루 제게 새로운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네요. 마당에 나가서 앉아 계시면 어떨까요? 지영 씨가 제안해 주셔서 마당에 나가 앉아 있곤 했어요. 햇볕을 쬐면서 꽃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참 평온해졌어요. 지영 씨는 정말 이야기꾼이었어요.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곳에 내려와서 민박집을 시작하게 된 이야기, 이 마을 사람들의 재미있는 일화들, 계절마다 바뀌는 산의 모습들. 듣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였어요. 어머님, 저희 어머니도 어머님 나이쯤 됐을 텐데. 돌아가신 지가 벌써 3년이 되었어요. 어느 날 지영 씨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시구나. 많이 그리우시겠어요. 네, 원래는 어머니와 함께 도시를 떠나서 이곳에 내려와서 민박집을 시작했거든요. 어머니가 시골에서 조용히 살고 싶다고 하셔서요. 그런데 3년 전에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이곳을 지키고 있어요. 아이고, 그랬구나. 어머니와 함께 꿈꾸던 일이었는데 혼자 하려니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래서 어머님 보면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나요. 어머님도 저희 어머니처럼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셨거든요. 이곳에서 함께 손님들 맞이하는 걸 정말 즐거워하셨는데 그 말을 듣고 보니 지영 씨가 왜 저에게 이렇게 잘해주시는지 알 것 같았어요. 저를 통해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계시는 거구나. 일주일이 지나니까 정말 신기하게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집에 있을 때는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거나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여기서는 볼거리도 많고 지영 씨와 나누는 대화도 즐거웠거든요. 특히 지영 씨가 만들어주시는 음식들이 정말 맛있었어요. 산에서 직접 따온 나물로 만든 반찬들, 인근 농가에서 가져온 신선한 채소들, 김씨 아줌마가 해주시는 음식도 나쁘지 않았지만 지영 씨 음식은 정말 정성이 느껴졌어요. 어머님, 이거 드셔보세요. 뒷산에서 따온 취나물이에요. 정말 향이 좋네요. 이런 거 언제 먹어봤나. 오랜만에 음식 맛을 제대로 느끼는 것 같았어요. 집에서는 입맛이 없어서 대충 먹곤 했는데 여기서는 매 끼니가 기다려졌거든요. 2주째가 되니까 정말 하루하루가 재미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다람쥐나 청설모가 와 있나 창밖을 내다보고 지영 씨와 함께 아침을 먹으면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까 기대했어요. 어머님,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앞마당에서 차라도 마실까요? 지영 씨가 직접 끓인 옥수수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마치 딸과 함께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지영 씨, 혹시 결혼은 안 하세요? 아직은 인연을 못 만났어요. 여기 시골이다 보니까 만날 기회도 별로 없고요. 그래도 지영 씨 같은 좋은 분이면 분명 좋은 인연 만날 거예요. 저도 모르게 지영 씨를 딸처럼 아끼는 마음이 생겼어요. 아니,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영 씨 같은 분이
우리 민수와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제 마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지영 씨를 보면서 자꾸만 며느리감으로 생각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지영 씨는 요리도 잘하고 성격도 온화하고 효심도 깊고 게다가 민수랑 나이도 비슷할 것 같은데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았거든요. 아, 내가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스스로 놀라면서도 자꾸만 그런 상상을 하게 되었어요. 3주째 되던 어느 날 민수가 주말에 와서 저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어머니, 많이 좋아 보이세요.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정말 여기 와서 기분이 많이 좋아졌어. 다행이에요. 지영 씨도 어머니를 정말 잘 챙겨주시는 것 같고요. 민수도 안심한 표정이었어요. 그때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민수가 정말 저를 위해서 이곳을 찾아준 거구나. 민수야, 고마워. 이런 좋은 곳을 찾아줘서. 어머니가 좋아하시니까 저도 기뻐요. 어머니가 집에서 많이 우울해 하시는 것 같아서 기분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민수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 저를 위해서 이곳을 찾아준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왜 이렇게 깊은 산속까지 오는지 의아했는데 이제는 민수의 마음을 알 것 같았어요. 한 달이 거의 다 되어가던 어느 날 지영 씨가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어머님, 이제 곧 한 달이 다 되는데 집으로 돌아가시기 싫지 않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정말로 이곳을 떠나기 싫다는 거요. 사실 여기가 너무 좋아서 돌아가기 싫어요. 정말요? 저도 어머님이 계셔서 너무 좋았어요.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즐거웠거든요. 지영 씨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구나. 그날 저녁 민수가 왔을 때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민수야, 혹시 여기서 조금 더 지낼 수 있을까? 어머니가 좋으시다면 얼마든지요. 지영 씨도 괜찮으시다면. 물론 좋아요. 어머님이 계시면 저도 외롭지 않아서 좋아요. 지영 씨가 환하게 웃으면서 대답해 주셨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어요. 이곳에서 더 지낼 수 있다는 기쁨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제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어요. 집에서는 민수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항상 미안했는데 여기서는 지영 씨가 저를 진심으로 반겨주시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한 달이 더 지나면서 저는 정말 이곳이 제2의 고향이 된 것 같았어요. 매일 아침 새소리에 눈을 뜨고 지영 씨와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새로운 재미가 하나 더 생겼어요. 바로 우리 민수와 지영 씨를 은근히 연결해 보려는 시도였어요. 민수가 주말은 물론이고 평일 저녁에도 자주 올 때마다 저는 이런저런 핑계로 지영 씨와 만나게 했어요. 물론 회사 일이 너무 바쁠 때는 못 오는 날도 있었지만 웬만하면 퇴근하고 이곳까지 와주곤 했거든요. 민수야, 지영 씨한테 인사는 했니? 어머니, 그럼 지영 씨한테 인사드리고 갈게요. 민수가 지영 씨에게 인사를 하러 갈 때마다 저는 괜히 마음이 설렜어요. 지영 씨, 우리 민수 어때 보여요? 어느 날 과감하게 물어봤어요. 아드님이요? 정말 효자시더라고요. 어머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정말 깊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민수는 정말 착해요. 그런데 아직 결혼을 못해서 애미로서는 마음이 아파요. 아직 안 하셨구나. 그런 좋은 분이 왜 아직? 지영 씨의 반응을 보니까 민수에게 나쁘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에 민수가 왔을 때는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민수야, 지영 씨 요리 정말 맛있지? 내가 이렇게 잘 먹은 적이 언제였나? 지영 씨는 성격도 좋고 요리도 잘하고 정말 훌륭한 분이야. 정말 맛있어요. 지영 씨, 정말 대단하세요. 그렇지. 이렇게 고마운 분인데 꽃이라도 하나 사다 드리지 그래? 여자는 꽃을 좋아한다니까. 민수가 제 말을 듣고는 조금 당황하면서도 웃었어요. 어머니, 뭐 그렇게까지 해요. 그냥 고마움 표현하는 거지. 지영 씨 같은 좋은 분한테는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이렇게 몇 번 말하다 보니까 정말로 민수가 다음에 올 때 꽃다발을 들고 왔더라고요. 지영 씨, 어머니가 요새 항상 즐거우시다고 하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런 걸 왜? 고마워요. 지영 씨가 꽃을 받으면서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뿌듯했어요. 그 다음 주에는 더 큰 작전을 폈어요. 아, 부엌 전구가 나갔다더라. 민수야, 내가 좀 갈아줄 수 있을까? 네, 당연히 해드려야죠. 그리고 민박집 현관문도 좀 삐걱거린다고 하던데. 이런 식으로 이것저것 핑계를 만들어서 민수가 지영 씨를 도와주게 했어요. 전구도 갈아주고
문도 고쳐주고 무거운 짐도 옮겨주고. 어머님, 정말 미안해요. 아드님한테 이런 일까지 시켜서. 뭘 미안해해요? 남자가 이런 일 하는 거 당연한 거지. 민수도 기분 좋아서 하는 거예요. 정말로 민수는 이런 일들을 즐거워하는 것 같았어요. 지영 씨를 도와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도 나누게 되고 점점 편해지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어느 날은 정말 깜찍한 작전을 썼어요. 민수와 지영 씨가 마당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 갑자기 피곤하다는 핑계로 낮잠을 자러 들어갔거든요. 어머님,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그래, 방에 좀 데려다 주렴. 낮잠 좀 잘 테니까. 너희 둘이 계속 이야기해. 나는 혼자 좀 쉴게.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서 창문 너머로 몰래 지켜봤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두 사람이 점점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이 보기 좋더라고요. 그렇게 몇 번 기회를 만들어주다 보니까 민수와 지영 씨 사이에 뭔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민수가 올 때마다 표정이 한결 밝아 보였어요. 예전에는 피곤해 보이기만 했는데 요즘에는 웃는 일이 많아졌거든요. 어머니, 지영 씨가 혼자서 이 민박집을 운영하기 힘들지 않으실까요? 그러게 말이야. 어머니를 잃고 혼자 이곳을 지키고 있는데 얼마나 외로울까. 그런데도 어머니를 이렇게 잘 돌봐주시고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민수의 말투에서 지영 씨에 대한 관심이 느껴졌어요. 요즘 들어서는 민수도 일찍 퇴근할 수 있는 날이면 꼭 이곳에 들르려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저녁 식사 후에 민수와 지영 씨가 함께 산책을 나가는 거였어요. 어머님, 저희 잠깐 산책하고 올게요. 괜찮으시죠? 그럼 당연하지. 천천히 다녀와.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니까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았어요. 자연스럽게 보조를 맞춰 걸어가는 모습이 보기 좋더라고요. 그날 밤 민수가 자다가 다음날 회사로 갔어요. 지영 씨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눈 모양이었거든요. 지영 씨, 오늘 민수랑 무슨 이야기 했어요? 다음날 아침에 슬쩍 물어봤어요. 이런저런 이야기요. 아드님이 생각보다 재미있으시더라고요. 지영 씨의 표정도 평소보다 밝아 보였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지영 씨도 민수에 대해서 은근히 궁금해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아드님은 평소에 취미가 뭐예요? 아드님은 어떤 음식을 좋아해요? 회사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민수에 대한 질문을 자주 하더라고요. 저는 물론 기꺼이 대답해줬죠. 민수는 음악 듣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요리도 꽤 잘해요. 정말요? 남자분이 요리를 잘한다니 신기해요. 민수가 만든 순두부찌개가 정말 맛있어요. 다음에 기회 되면 해달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지영 씨가 어머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순두부찌개라면 꼭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하면서 웃곤 했어요. 어느 날은 정말 재미있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민수가 와서 지영 씨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영 씨가 웃을 때마다 민수도 따라서 웃더라고요. 심지어 지영 씨가 별로 재미있지도 않은 말을 해도 민수는 배시시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영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민수가 올 시간이 되면 괜히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만지작거리고 앞치마도 깨끗한 걸로 갈아입더라고요. 지영 씨, 오늘 머리 예쁘게 했네요. 아, 그냥 평소와 똑같은데요. 라고 말하면서도 귀가 빨개지는 걸 보면 정말 귀여웠어요. 그리고 민수는 지영 씨가 무거운 걸 들고 있으면 재빨리 달려가서 도와주고 지영 씨는 민수가 올 때마다 꼭 차를 한 잔씩 내어주면서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하고 챙겨주더라고요. 어느 날 저녁에는 민수가 지영 씨에게 핸드폰으로 뭔가를 보여주면서 이야기하는데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서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웃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가끔 서로 눈이 마주치면 괜히 멋쩍게 웃으면서 시선을 피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과 지영 씨, 저 이렇게 한 가족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민수도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해지고 지영 씨도 혼자 외롭게 지내지 않아도 되고 저도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둘 수 있다면 정말 꿈만 같을 것 같았어요. 혹시 이런 제 바람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을 보고 있으면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반대로 민수도 마찬가지였어요. 특히 지영 씨 얘기를 할 때마다 민수의 볼이 살짝 발그레해지는 걸 발견했을 때는 정말 귀여웠어요. 지영 씨가 된장찌개를 정말 맛있게 끓이더라. 아, 그래요? 볼이 빨갛게 되면서
괜히 딴 곳을 보는 민수의 모습을 보면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났어요. 이거 정말 잘 되는 거 아닌가? 하고 혼자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지영 씨가 저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어머님, 사실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아드님이 처음에 이곳에 오셨을 때 저한테 부탁하신 게 있어요. 갑자기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해졌어요. 아드님이 인터넷에서 저희 민박집을 찾아내서 직접 찾아오셨거든요. 그때 어머님 사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서 지영 씨가 그날의 일을 차근차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아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신은 아무래도 아들이고 남자라서 어머님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기 어렵다고요. 특히 같은 여성끼리만 나눌 수 있는 이야기나 공감대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어머님이 많이 외로우실 것 같다고. 민수가 그런 생각까지 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그래서 어머님과 말동무 되어드리고 좋은 음식도 해드리고 무엇보다 어머님이 우울하지 않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처음에는 낯선 제안에 당황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드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말년에 많이 외로워하셨거든요. 그래서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아, 그랬구나.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게 어머님이 오시고 나서 저도 외롭지 않게 되었어요. 어머님과 이야기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정말 즐거워요. 지영 씨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민수가 이렇게 깊이 생각해서 이곳을 찾아준 거였구나. 우리 민수가 정말 효자세요. 어머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을지. 그날 저녁 민수가 왔을 때 저는 정말 다른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민수야, 정말 고마워. 갑자기 왜요? 그냥 내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해줘서. 민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속 깊은 사람인지. 그리고 이제 확신이 들었어요. 민수와 지영 씨가 정말 잘 어울릴 것 같다고요. 민수는 이렇게 세심하고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고 지영 씨는 따뜻하고 정성스러운 사람이니까 서로에게 좋은 짝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두 사람을 엮어봐야겠다 하고 마음먹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가득 찼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저를 이렇게 생각해주고 있고 지영 씨 같은 좋은 분을 만나게 되었고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제 살아갈 이유와 희망을 다시 찾았다는 게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민수 걱정만 하며 우울하게 지내던 예전과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이제 저는 정말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민수와 지영 씨가 좋은 인연으로 발전해서 언젠가는 진짜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꿈 말이에요.